네, 반갑습니다. 데일 카네기 송하욱 강사입니다. 나눌 세션의 주제는 인게이지먼트와 리텐션 전략입니다. 리텐션이란 말은 어느 정도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인게이지먼트라는 말은 좀 새로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게이지먼트의 개념과 요인을 좀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게이지먼트가 왜 중요하며 특히 그 데일 카네기가 정의 내리고 있는 인게이지먼트의 그 요소 가운데 감정 요인, 정서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 그 전문 교육기관들이 정의 내리는 인게이지먼트라는 그 말과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그것을 거시적 차원에서 좀 보도록 할 텐데 대퇴사 시대와 관련된 그 자료 중에 제가 좀 그래도 통찰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좀 하나 갖고 왔는데 좌측에 2020년 자료와 우측에 2022년 자료를 보시면 뭔가 좀 숫자가 벌써 31, 37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벌써 퇴사와 관련된 데이터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퇴사 시대의 요소들을 이제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위험 요소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대퇴사 시대에 이르렀는지 그 요인을 분석해 본 자료를 보면 일단 맨 하단에 보면 급여가 있습니다. 근데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예요. 2022년 기준으로.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탑3냐 봤더니 직무 적합도나 복리 후생이나 근무 환경 및 기업 문화 등등등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것을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게이지먼트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 대퇴사 시대에 좀 더 고용률을 올리고 그것은 바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인게이지먼트라는 화두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일단 인게이지먼트 우리말로는 직무 몰입도 혹은 업무 몰입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서 씁니다. 일단 정의를 데일 카네기는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요. 고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직원들의 지적 정서적 헌신으로 봅니다. 데일 카네기가 정의 내리는 인게이지먼트의 좀 차별성은 정서적 헌신에 있습니다. 그것은 태도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직무 몰입도 수준을 저희는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fully engaged는 정말 지적 정서적 헌신이 높은 편에 속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시켜서 하지 않고 알아서 주도적으로 잘 하는 그러한 기여도가 높은 직원입니다. 파셜리는 일하고 급여받고 집으로 이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즉 성실 하나 뭔가 그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engaged는 좀 불만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좀 크죠.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자료를 보면은 비율이 있는데 한번 포션을 잠깐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숙제는 지적 정서적 헌신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풀리 인게이지드 수준까지 높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화두겠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좌측에 조직적 요인이라고 표시된 이 세 개의 항목은 쉽게 표현하면 리더십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 헌신, 즉 감정 요인이 인게이지먼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데일 카네기에서 바라보는 좀 특이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리더들이 우리가 쏟고 있는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증진시키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직원들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는지까지는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아우르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이런 모델링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인게이지먼트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수치로 좀 치환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직무 몰입이 높은 조직과 낮은 조직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연구 자료인데 당연히 성과는 높겠죠. 근데 대량적으로 약 2배 높습니다. 그리고 주주의 수익률이 약 20% 정도 높고 그리고 직원이 이직을 덜 한다라는 이런 개량적인 결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 몰입은 실질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꽤 큰 그런 요소입니다. 이 파랑색은 fully engaged 된 직원들이 주로 보이는 감정의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 주황색은 disengaged 된 직원들이 보이는 감정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engagement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종 활동이 될 텐데 이것을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봤어요. 개인적인 삶의 균형, 근무 환경, 그리고
조직적인 리더십 이렇게 좀 대비돼서 나눠봤습니다. 일단 좌측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 이 영역에 대한 내용과 우측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 예, 이 내용인데 실제로 좌측의 것을 신경 쓰다 보면 우측의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개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보장하는 회사의 프로세스는 갖춰져 있는데 그게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린 이미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왜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하다고 느끼냐? 라면서 실질적인 그 가치가 구현되지 못하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정말 구성원들의 삶의 균형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무 환경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지원, 동기부여책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측의 것들이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직적인 요인을 보시면 직속 상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직속 상사는 꽤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게이지먼트의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속 상사와의 어떤 관계를 구축하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 결여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게이지먼트에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의 인게이지먼트가 풀리 된 조직의 비율이 약 30%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36%가 실제로 풀리 인게이지가 좀 높다고 해요. 아마 관계의 친밀함이나 업무의 그런 관련성이 아무래도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이 훨씬 더 밀접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즉, 직속 상사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더 작동될 여지가 큰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데일 카네기 과정을 수료한 그 대상만을 따로 별개로 저희가 조사했더니 무려 약 50%가량 풀리 인게이지된 지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지표 차이는 꽤 유의미하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인게이지먼트를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실증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션이 종료된 이후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데일 카네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 인게이지먼트 증진을 위해서 깊은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